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 함께 짚어봅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2010년 완공하고도 안전 문제로 개통하지 못했던 월미 은하레일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며 인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죠. 지난 2017년 인천시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월미 바다열차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재추진했습니다. 월미 바다열차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던 개통식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기사 내용 보고 오시죠. 월미 바다열차가 드디어 달립니다. 개통 현장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교통공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열차가 드디어 개통한다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철만은 달리고 싶다고 했지만 월미 바다열차는 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드디어 오늘 달리게 됐습니다. 예. 당초 명칭은 월미 은하레일. 지난 2010년 준공됐지만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개통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간 사업비만도 853억 원.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인천시와 시공사 간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대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며 인천시는 여론의 집중 포격을 맞았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18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궤도열차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의 월미 바다열차입니다. 이번만큼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이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한다는 각오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기존 월미 은하레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재추진한 후 2년, 월미 은하레일 완공 이후로는 9년 만에 월미 바다열차가 정식 개통한 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월미 바다열차가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인천에 관광하면 월미 바다열차가 떠오를 정도로 긴 세월 아픔을 겪었던 것을 이제는 진짜 효자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가면 분명히 우리 월미 바다열차는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개통한 월미 바다열차. 지역의 애물단지에서 이제는 보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월미 바다열차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이재필 기자, 원래 이름이 이게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당초 명칭은 월미 은하레일이었습니다. 그 월미도 등 중구 지역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모노레일을 인천시가 기획을 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월미 은하레일이었습니다. 네. 2008년 착공했는데 2010년 완공됐습니다.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53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시범 운행 중에 차량 안내륜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완공 이후에 운영 가능할지 시범 운행을 했는데 안전상에 굉장히 큰 결함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당연히 개통도 불발이 됐고요. 예, 월미 은하레일 이때부터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기 시작을 합니다. 85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 부실 시공 여부를 두고 인천시와 시공사 간 책임 소재를 두고서 이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 문제의 모노레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네. 됩니다. 그러는 사이 이제 모노레일은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대표 예산 낭비 사례로 이제 보도가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인천시 진짜 피할 수 없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됩니다. 네. 이에 인천시가 지난 2015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이르르는데요. 그런데 2017년 3월 이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다시 한번 좌초되게 됩니다. 여론이 또 한번 들끓죠. 네. 이때 사업 주체인 인천교통공사가 죄송합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 갖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사업을 이어받아서 궤도 열차로 사업 계획을 수정해서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에 개통한 월미 바다 열차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업 착공으로부터 11년, 그리고 월미 은하레일 완공으로부터는 9년 만에 드디어 개통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인천시가 이 개통 참 기다렸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공식 일정이 좀 취소가 됐죠. 개통식 일정이. 맞습니다. 대신에 개통 신고를 했는데 이 현장에 사업을 추진했던 전 인천시장 안상수 의원도 참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상수 의원 이제 테이프 커팅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뭐 주변에서 갑자기 잠깐 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네.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등장을 뛰어와서 했군요. 박남춘 인천시장 옆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안상수 의원 인천시장으로 이제 재임하면서 월미 은하레일을 추진했던 장본인이죠.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안상수 의원 입장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개통한 월미 바다 열차 굉장히 되게 의미가 감회가 네.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날카로운 일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천평화복지원에는 이제 개통 당일 안상수 의원을 지칭하면서 정치인의 품격, 정치인의 염치라는 제목의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네. 평화복지연대는 이제 성명서에서 예산 낭비의 원인을 제공한 시장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개통 현장에 등장했다. 그것도 테이프 커팅식을 하려는 순간 그 박남춘 인천시장 옆에 있던 이제 시각장애인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장해 박남춘 인천시장 옆에 있던 시각장애인을 밀치고 인천시장 옆에 자리를 잡았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지적을 네. 했어요. 그리고 이어 꼭 가운데를 차지하고 찍어야 정치인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냐. 과거에 해온 잘못에 대해 한마디 사과라도 해야 염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네요. 어쨌든 개통을 했으니까 뭐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대로 월미 바다열차가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을 해보길 바라겠는데 월미 바다열차 어떤 겁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월미도 일대 6.1km를 도는 관광열차입니다. 월미도가 현재 추진 중인 인천 내양 상상 플랫폼 등 주변의 관광 콘텐츠들을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열차이고요. 네. 월미도 일대를 둘러보고 즐길 수 있는 그 관광시설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4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를 한 번 사면 월미도 등 관광지에서 한 번 내릴 수 있습니다. 내려서 네.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시 탑승한 이후에 본인이 왔던 곳이나 아니면 내리고 싶은 곳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번에 개통한 만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이후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뭐 기다리는 데만 뭐 한 2시간 이상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한번 직접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탑승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월미 바다열차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좀 큰 효과가 되기를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삼 기 신도시가 지정된 지 올해 말이면 곧 1년이 됩니다. 처음 발표가 될 때 환영한다는 반응과 동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신도시가 추진되는 상황 속 발표 당시 반대편에 있던 지역민들의 현재 생각과 상황도 궁금합니다. 취재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먼저 이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부의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르면 이달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구 지정이 마무리가 되면요, 다음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보상에 착수해서 오는 2021년에는 신도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민들의 반발 여부에 따라서 이 지구 지정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뭐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네. 모양인데 이 발표 당시부터 지금 최근까지도 좀 반발을 좀 거세게 그렇죠. 했던 분들이 예. 계세요. 그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계양 테크노밸리가 정부 3기 신도시로 확정이 되면서 지역 곳곳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당시에도 환영하고 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교차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 2차례 공청회에서도 계양 테크노밸리를 둘러싼 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네. 신도시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이 오랜 기간 농사만 지어왔던 농민들이 당장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전면 보류가 돼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좀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경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계양구의 개발 부지는 대부분 논습
답지예요. 그래서 네. 개발 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인 지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도중에 신도시 부지의 이 생태계 서식조사에서 금개구리 300여 마리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지만 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이 당시의 비대위의 입장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처음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달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들도 국책 사업에 대해서 좀 이 신도시에 대한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이제 좀 힘들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차선책은 이제는 이제 기존에 반대했던 대로 막을 수가 없다면 지구 지정까지 예정된 상황에서는 현재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보상의 좀 방안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때가 아닌가 한다 전달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가가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하는 게 뭐 일반 그 서민들, 특히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계양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이 지주들도 이제 마음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다 보니까 이제 보상 쪽에 저희들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농민들이 수용한다면 지주들이 박탈감 또 차별감 이런 거를 배려해주는 차원이라면 좀 합당한 보상을 원하는 게 그 지주들의 작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지역도 네. 있었죠. 그 계양구 상야동 일대도 지역 주민들 반발 좀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쪽 계양 상야지구의 경우에는 좀 앞선 경우와 좀 반대 목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네. 계양 상야지구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인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여파로 인천 도시개발 계획이 중단된 이 상야지구의 상황을 저희도 여러 차례 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상야동 일대 전체 면적 가운데 주거지는 10%고 대부분은 공장 지대인데, 이 10여 년 전부터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공영개발 사업에서도 제외됐던 지역입니다. 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인천시의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3기 신도시가 계양 테크노밸리로 지정이 되면서 이 계획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이 상야지구 개발과 계양 테크노밸리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상야동 일대 신도시 추진 상야동 일대는 이 신도시 추진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좀 달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었는데, 이런 인천시의 답변이 참 좀 무색하게도 이 지역은 지난 5월에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이 사업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이 무산이 된 겁니다. 특히 인천시는 주민이 제안한 이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된 상야지구 일대를 개발하는 안에 대해서 공항과 또 차량기지, 소음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사업 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민들은 다소 좀 동력을 잃기도 했는데 시나 또 인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이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인천시 의원과 인천시 또 계양구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이 주민들이 한 차례 최근에 면담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밝혔던 이유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인천시 의회에서 상야지구에 대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대안들이 좀 제안이 됐는데, 하지만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 현실성이 있냐,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선언을 했고 협의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또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상야지구의 상황과 주민들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도심지의 초역세권에서도 하지 않는 그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시 외곽 지역에 있는 공장지대에서 하라는 것은 저희 주민을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주민들의 뜻은 똑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국책 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주민을 위한 이 주민구제의 성격인 상야지구 사업을 이런 계양 신도시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양 신도시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든지.
네, 현재는 계양 상야지구에 대한 별도의 개발 사업이 힘들어진 건 맞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좀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뭐 반발이 조금 누그러진 것도 있고 또 더 거세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계양 테크노밸리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모든 지자체의 수건입니다. 동네의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평 영성마을 주민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이끈 힘은 바로 주민들의 참여였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취재 내용 먼저 보고 오시죠. 붓을 옮기는 주민들의 손끝에서 정성이 묻어납니다. 부평 영성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미술 교육 프로그램. 주민들은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제가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 이런 부분, 예. 그리고 제가 관심 없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는 여가 활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한 영성마을 둘의 협동조합은 교육생들이 지역 학교의 방과 후 수업 강사로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 그리고 교육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공유경제와 공동체 교육 등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냥 동아리로서 즐기는 것 그 이상으로 또 교육적인 차원으로도 그리고 또 그게 또 전문화돼서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웃들. 영성마을 둘의 협동조합은 이런 각박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구성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부녀회와 북카페 등을 만들어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영성마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마을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뭔가 소득이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성원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좀 더 활성화되면 사업 아이템들이 이제 갖추어지고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는 마을 기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영성마을 주민들은 합심해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힘을 모으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부평 영성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도 마을 전체가 다 덤벼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요즘에는 솔직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좀 각박한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영성마을 주민들은 이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 모임을 구성하자라고 해서 먼저 이제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정부 지원으로 지난해에 영성마을 이제 회관이 건립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마을 회관을 운영할 주체가 필요했는데 맞춰서 이 마을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이 주민 공동체가 조합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조합을 구성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재 이른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활동하고 계신 내용을 보니까 동아리 운영부터 취업 교육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참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데 최종 목표가 마을 기업을 꾸리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이제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솔직히 사실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고 계시죠? 이에 영성마을 협동조합은 이런 지원 사업들을 끌고 와서 주민들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마을 기업도 꿈꾸고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 등 이런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건데 최근 영성마을이 정부 지원으로 도시락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이를 활용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하지만 초기만큼 지자체 등 정부 기관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아간다는 게 영성마을 협동조합의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좀 이끌어가려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 영성마을 앞으로도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